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는다. 빠르게 걸을수록 오래 산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 레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이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중년 40만 5,981명,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유전자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길며, 텔로미어 다 아시죠? 이로 인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은 단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 무려 16년에서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도 제시했다. 걷는 속도를 그러면 빠르게 하면은 그죠? 무려 16년이나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먹는 만큼의 후회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움직인 만큼의 보상도 반드시 돌아온다. 자신의 오랜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평소 빠르고 건강한 걷기로 몸 이것저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의 전조 증상을 틈틈이 막아낸다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된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데 걷는 동안 이 영역이 약해진다. 약해진 골반 저근 강화에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다. 그래서 대신 효과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걷기 리셋입니다. 지은이는 홍종기 박사님이시고요. 출판사는 EBS 북스입니다. 베스트셀러 운동 말고 움직임 리셋의 저자이고요. 대한민국 최고 스포츠의학 전문가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통증과 질병 그리고 노화의 원인으로 게으른 발과 녹슨 보행을 꼽으셨습니다. 저자 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책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리셋이고요. 펴낸 곳은 EBS 북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종기 박사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 홍종기 박사님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지금 차의과대학 있죠? 거기 있으시다고요. 한번 볼까요? 보니까 차의과대학교에 계신데요. 지금 한국 선수 트레이닝 학회장까지 하시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홍종기 박사님 잠깐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학 최고 전문가이자 운동과학 박사님이시고요. 헬스 트레이너, 요가, 필라테스 강사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스승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회복운동 권위자입니다. 해부학을 바탕으로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증에서 벗어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포츠의학계 레전드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제2장 한번 볼까요? 걷기만 잘해도 생체 시계가 거꾸로 간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는다. 빠르게 걸을수록 오래 산다. 영국 레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의 연구진이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다. 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중년 40만 5,981명, 무려 40만 명입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모아 관찰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유전자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길며 이로 인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텔로미어란 다 아시죠? 유전자의 말단 소립으로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게 다 다르면 끝나는 거죠. 생명체의 죽음이란 더 이상 세포 재생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빨리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길어서 세포 재생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밑에도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그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부터 볼까요? 빨리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서 세포 재생을 더 오래 하니까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단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 무려 16년에서 20년 가까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빠르게 걷기의 장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튼튼해지며 산소 소비량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또 골격근과 혈관에 적당한 부하를 가해 각종 질환을 예방한다. 이 변화는 하루에 몇 분요? 10분씩만 투자해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빠르게 걷는 사람이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길어서 세포 재생을 더 오래 유지해서 무려 16년에서 20년도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100번, 200번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씩만 투자해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분씩 투자하다가 조금씩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분씩만 먼저 투자해 보셔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워 계신 분 안 되죠, 그죠? 우리 화타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네, 누우면 죽고, 예, 걸으면 산다. 네, 우리에게 숙명처럼 찾아오는 노화, 대부분 유전과 연관되어 있지만 각자 따로 떨어져 살던 쌍둥이가 수십 년 만에 만나면 서로 달라진 모습에 놀라듯 생활 습관으로도 많은 것이 바뀐다. 이게 뭐죠? 후성유전학, 후생유전학이라도 하죠. 또 생각해보면 노화는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오랜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평소 빠르고 건강한 걷기로 몸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의 전조 증상을 틈틈이 막아낸다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오랜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평소 빠르고 건강한 걷기로 몸 이것저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의 전조 증상을 틈틈이 막아낸다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죠? 온몸에 활력이 가득해진다. 과거에는 걷기가 이동을 위한 수단이며 노동의 도구였다면 현대인에게는 걷기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다. 그저 편안한 신발과 옷만 있으면 된다. 언제든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걷기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근육과 관절, 내부 장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돕는다. 마치 뻑뻑한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듯 굳어있던 몸을 깨운다.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일하다가 좀 힘들고 뭐 생각도 안 나고 또 뭐 편집 뭐 어떻게 촬영 같은 것들을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면은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좀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럴 때는 걷습니다. 왜냐면 거의 뭐 저는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 촬영하러 인터뷰하러 가는 거 외에는 거의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촬영 편집 모든 걸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뭐 누구랑 대화도 잘 안 합니다. 뭐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물론 저 PD님이 계시지만 PD님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둘이서 붙어갖고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한 바퀴 쓱 돌고 오면, 근데 저는 좀 어슬렁어슬렁 일 때까지 걸었어요. 좀 생각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요거 보니까 좀 빨리 기왕 걸고 좀 빨리 걸어야 되겠다. 예. 뭐 파워워킹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액티브 워킹이라고 하네요. 좀 빨리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확실히 걸으면 잡념도 사라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죠. 그저 걷는 것만으로 말이다.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바른 자세로 30분만 걸으면 이 모든 작용이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먹는 것으로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걷자. 먹은 만큼의 후회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움직인 만큼의 보상도 반드시 돌아온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조금씩 쌓여 우리 신경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또 겨울이라 갖고 햇빛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잠깐이라도 있을 때 걸으시면 좋겠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실내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만 실내 체육관은 아무래도 환기 문제도 있죠. 햇빛과 바람과 맑은 공기 속을 걸으면 걷기가 주는 활력 충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피로를 이기는 힘, 걸으면서 충전한다. 나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 바쁠 때는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시로 걸으면서 부족한 운동량을 채운다. 화가 날 때도 나가서 걷는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나가서 걷는다. 피곤하면 나가서 걷는다. 걸으면 우리 몸은 충전된다. 여기서 3개 중에 저는 피곤하면 안 걷거든요. 피곤하면 걸어야 되겠습니다. 화가 날 때도 걷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걷는데 피곤하면 안 걷고 그냥 퍼져 있는데 피곤하면 걸어야 되겠네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걸으면 특히 효과가 좋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걸어도 마음속 불안이 사라진다. 저는 느린 걸음으로도 걸어도 사라지는데요. 30분 동안 걷지 않고 한 20분 동안 느리게 걷는데 앞으로는 빠른 걸음으로 좀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속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냥 기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뇌 속의 생체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된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데 걷는 동안 이 영역이 약해진다. 저도 이거 참 몰랐는데요. 그냥 걸으면 그냥 마음만 좋아지고 위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제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워낙에 또 건강 박사시라서 물론 이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 책을 좀 2번째 리뷰하고 있지만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있는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가 되는데 그 편도체가 우리의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걸으면 이렇게 좋은 게 있네요. 동시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해마가 커지는 길항작용을 일어난다. 걷기가 피로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저항력을 길러 기분 전환을 일으키는 이유다. 이게 그냥 걷는 게 그냥 심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신체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다 있었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골반 저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한다. 골반 저근은 골반뼈를 중심으로 골반 바닥에 위치한 마른 목골의 근육군을 일컫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브런치 스토리라는 그 블로그인데 여기서 보면 요게 빼고 요 빨간 거 요게 골반 저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보셨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그것들이 창자, 방광, 자궁 등 골반 기관들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골반 기저근, 골반 바닥 근육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골반의 두덩뼈에서 엉치뼈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반 저근은 성기능과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감에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요건 모르겠습니다. 또 배뇨, 배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중요도가 커진다. 딱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골반 저근이 약해지고 처지면 여성은 요실금이나 변실금, 방광 탈출증 같은 질환을 겪게 된다. 약해진 골반 저근 강화에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다. 케겔 운동 다 아시죠? 항문을 이렇게 좀 조였다 했다 늘렸다 하는 건데 이게 골반 저근 강화에 안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새로이 알았으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이 요실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과 같은 강화 운동이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을 자주 하면 골반 주변 부위가 경직되고 더 나아가 골반과 허리 통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케겔 운동이 또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또 물론 또 반대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대신 효과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한다. 케겔 운동이 좀 그러면 걷기 운동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걷기 운동.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더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의 50%에 달하는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은 가장 큰 대둔근을 비롯해서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의 중심 근육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은 하체 건강과 직결되며 허리는 물론 상체와 하체, 관절 건강까지
좌우한다. 쉽게 말해서 엉덩이 근육이 망가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엉덩이 근육뿐 아니라 전신 근육 활성화에 좋은 운동으로는 스쿼트와 런지, 힙 브릿지 등이 있다. 이건 다 아시죠? 스쿼트, 런지, 힙 브릿지들은. 그런데 이들 근육은 중요도에 비해서 단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때 가장 권할 만한 운동이 걷기다. 걸을 때는 어깨와 등을 곧게 펴고 아랫배는 안으로 집어넣고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준 채 똑바로 걷는다. 요거 뭐 너무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네. 우리가 위에서도 말씀했었지만은 걷는 걸 갖다가 흐느적 걷고, 네, 떠밀려서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걸을 때는 어깨와 등을 곧게 펴고, 저도 걸을 때 보니까 어깨와 등을 그렇게 곧게 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걸으니까. 전 요거는 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랫배는 안으로 쏙 집어넣고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준 채 똑바로 걷는다. 요거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도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등 좀 피고 걸으라고. 저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밑에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걷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고 신체 밸런스가 좋아진다. 또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서 혈당과 혈압 조절이 용이해진다. 이외에 계단을 자주 오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계단을 오를 때 힘차게 뒷발을 차며 올라가면 균형 있고 튼튼한 하체와 함께 멋진 엉덩이 근육을 얻을 수 있다. 제3장입니다. 걷기 혁명, 액티브 워킹으로 시작하라. 발이 아니라 온몸으로 걸어라. 걷기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굵은 허벅지와 발달된 종아리 근육이 폭발적인 힘을 분출할 것 같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근육의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네.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근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걷기에 있어서 근력은 필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근육의 협업력과 신경의 예민도, 균형 감각 등이 걷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르게 걷기의 핵심은 협업력이다. 걷기는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중력을 버텨내고 똑바로 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작이다. 몸을 추진할 때 전신 근육이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되는데 그중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과 다리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척추 기립근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장요근이 상반신을 안정적으로 떠받쳐준다.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이 이동할 때는 중둔근과 골반의 평형을 유지해준다. 이처럼 진짜 이게 한번 걷는 게 진짜로 아직도 이족 보행 로봇이 안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처럼 보행 시 많은 근육이 관여한다. 그런데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등 걷기에 쓰이는 근육들은 근육의 크기나 두께가 아니라 얼마나 민첩하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빠질 수밖에 없다. 60이 넘었는데 사과처럼 동그란 엉덩이, 애플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나 근육의 크기는 줄어도 걷기를 통해서 해당 근육들을 계속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즉 근육 간의 협업력이 좋아지면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연세 드신 분들 해당되는 말이니까요. 이거는 근육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나 걷지도 못해 그러지 말고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척추와 관절은 걷기의 숨은 조력자라는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걷기는 고관절과 무릎, 발목 정도의 관절이 작용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오해다. 인체 움직임과 척추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 핵물리학자 세르게이 글라코보스키 박사는 인간의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은 바로 척추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발이 움직이면 저절로 다리와 무릎, 골반이 움직이면서 걷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나 사고로 사지가 없는 사람들이 골반과 척추의 움직임만으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척추의 기능이 걷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따라서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걷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걸어야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걸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쉬엄쉬엄 걸어보자. 걷지 않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걷는 쪽이 낫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깨 관절도 중요하다. 걸을 때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감 있게 걷기 어렵다. 평소에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반대로 왼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왼팔을 앞으로 내밀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걸음을 멈추게 된다. 그만큼 두 팔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이 걸음걸이의 리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는다. 빨리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길어 세포 재생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것이다. 단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도 무려 몇 년이요? 이제 외우고 계시죠? 16년에서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도 제시했습니다. 먹은 만큼의 후회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움직인 만큼의 보상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하루에 몇 분이요? 10분씩만 투자해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의 절반은 게으른 발 때문이다. 걷기 부족으로 발이 게을러지면서 기능적 퇴화가 일어나며 근육이 손실되고 관절에 질환이 생겨서 녹슨 보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온몸의 혈액 전달자, 발이 녹슬면 순환과 대사가 막힌다. 우리 인체가 순환과 대사가 안 돼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거의 11시간 넘죠. 12시간. 미국은 9시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발의 신경세포가 눈에 띄게 무뎌지고 있어서 걱정이십니다. 활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현대인들에게 걷기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걷기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근육과 관절 또 내부 장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돕는다.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바른 자세로 30분만 걸으면 이 모든 작용이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30분간 꼭 걷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걸으면 특히 효과가 좋다.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걸어도 마음속 불안이 사라진다.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면 편도체가 억제된다. 이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불안감과 화,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데 걷는 동안 이 영역이 약해진다. 편도체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골반 저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한다는 챕터에서는요. 골반 저근은 성기능과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또 배뇨, 배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중요도가 커진다. 약해진 골반 저근 강화에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다. 대신해서 효과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걷기 리셋 지은이 홍정기 박사님이시고요. 패널것은 EBS 북스를 첫 시간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리뷰하면서 내 걷기가 그냥 걷는 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걸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도 걸을 때 맞아, 내가 좀 허리 좀 숙이고 어깨가 좀 좁아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어깨 좀 펴고 이렇게 머리도 좀 들고 하늘도 좀 보고 그렇게 걸어야지 또 좋고, 그리고 또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걸어야지. 지금은 좀 어슬렁어슬렁 걸었거든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면 최대한 기대 수명이 20년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거 밑줄의 본전인데 해보면 좋죠.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